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가? What is learning? 자,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문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뇌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어떤 학습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라는 게 도대체 이 생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 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내가 미국에서 박사를 이제 나노 유체 쪽을 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열 전달을 해서 뭐 분자 레벨의 뭐 확산이나 이런 거를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박사를 끝나고 이제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뭐 연구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꽤 재밌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름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뭐 정식 연구소나 아니면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 전에 경력을 좀 쌓는 구간인데 그 아카데믹 키라는 외국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 한 명을 연구원을 뽑을 때 이제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뽑도록 이제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여러 명의 경쟁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뽑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고가 나서 더 좋은 사람이 오면은 뭐 더 좋은 사람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더 공정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박사 끝나고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박사 후 과정을 이제 찾으려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공고가 있었어요. 그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그 워싱턴 DC 근처에 그 크레스나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뇌과학을 하는 연구소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뇌과학 자체에 그렇게 인기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장 그때 이제 좀 먹고 살 것도 걱정되고 이러니까 가족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대접이나 보수가 좀 좋고 그다음에 좀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잡을 이제 연구직을 찾기 전에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를 주고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래서 봤더니 크레스나우 연구소라는 데서 공고가 난 게 뭐냐면은 꽤 괜찮은 이제 그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월급도 꽤 괜찮고 뭐 이사 비용도 대주고 뭐 교직원 아파트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꽤 괜찮았어요. 이게 계약도 굉장히 긴 기간이고 봤더니 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계공학을 했고 이쪽은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네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공학이나 과학 중에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확산 뭐 그러니까 물질의 확산을 뭐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죠.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날 찾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지원은 했는데 설마 오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라고 해서 차를 한 4시간 정도 몰고 가가지고 1박 2일로 거기 있는 그 이제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한 명 한 명 다 미팅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뽑으면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뭐 생물학자나 뭐 의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왜 기계공학자가 오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중에서 물질의 확산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거 물질의 확산은 기계공학에서 유치한 열전다라는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앞에서.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 전에 이제 나름 괜찮은 대학에서도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어서 이제 뭐, 그분 밑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이제 좀 뭐 여기저기서 좀 아무래도 인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다른 쪽도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공대 기계 쪽에서의 어떤 평균적으로 주는 그 박사 후 과정의 어떤 샐러리보다 이쪽 확실히 자연대, 의대 쪽, 특히 뇌과학 쪽이 분야가 핫해서 그런지 훨씬 대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깐 고민을 하다가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이제 기계공학, 뭐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것만 하다가 이거 뇌 쪽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다 싶어서 한번 갔었죠. 그게 아마 언제였냐면은 2010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전이다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난 뇌과학이 이렇게 막 뜨고 인공지능이 막 구글에서 막 바둑으로 알파고를 만들고 이럴지 몰랐었는데
그때쯤 이제 그 매스메티카가 뭐 인공지능으로 뭘 해가지고 되게 좋아졌다 뭐 이런 거를 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기능 인공지능이 그때 이제 막 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미국은 참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를 가서 내가 이제 그 기계공학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으려고 이제 피지올로지 생리학 같은 것도 막 공부하고 세포 내부의 뭐 메커니즘하고 막 바이오 쪽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옮겼었는데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아직까지 좀 이 분야가 이렇게 기계공학자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도 자기들이 했고 굉장히 오랜 동안 길게 끌고 갔기 때문에 음, 좀 이렇게 다른 분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융합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에 따른 연구비도 많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분야를 핵심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만 여력을 쏟기도 힘들기 때문에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분야. 난 또 기계공학에서 내가 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뭐 그쪽도 재밌어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노유체 뭐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근데 요때 했던 게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요 딱 한 2년 동안 정말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아직도 굉장히 인상 깊은 인생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이라는 건데 이 학습이라는 게 기억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학습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알려면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까지 근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뇌의 부분에서 이제 여러 뇌에서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내가 주로 연구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이덤이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부가 이제 이 스트레이덤하고 히포캠퍼스라는 게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뇌의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조직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은 뭐 사람이 갑자기 웃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어떤 전기 충격을 주거나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사람이 뭐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크레스나우에 있을 때 한 볼티모어라고 이제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발티모어라는 도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과 대학이죠. 그러니까 그 현대식 병원 시스템이 다 그 존스 홉킨스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기로 그 심장 그 멈췄을 때 이렇게 전기 충격 주는 기계 있죠, 그죠? 그것도 존스 홉킨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됐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그 현대 병원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이제 종합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회진한다 그러죠. 이제 여러 이게 인턴들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환자 보고 체크하고 뭐 이런 병원 시스템 이런 것 자체가 옛날엔 아예 존재하지 않다가 이게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회가 이게 그 도는 회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자들 보면서 체크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의사 선생님이 나갈 때 뭐라 하냐면 circulation 간다 그래요. circulation. 우리 그거 이제 회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스 홉킨스가 없으면 이 현대식 병원이라는 게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옛날식 병원은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뭐 이렇게 무당들도 있고 뭐 민간요법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존스 홉킨스가 굉장히 선구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술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음.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내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로 연사들이 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는 치매라 그러고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막 기억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 들면서 뇌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뇌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몸도 좀 잘 안 움직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손상을 입어도 몸을 잘 못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도파민하고 글루타메이트라는 거예요. 도파민하고 글루타메이트. 걔들이 이제 뉴런이 이제 연결돼 있는데 그 뉴런들에서 전달되는 물질들인데 나이 들면 그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뇌에서 신호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치료제가 아직까지 그 획기적인 치료제가 없고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게 그러니까 기억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점점 잘 안 나오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은 기억만 못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몸도 잘 못 움직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치료약이 아마 그냥 이 도파민이나 글루타메이트를 먹어서 그냥 몸에 그 농도를 높여주는 정도라고 내가 옛날에 들었었어요. 지금 뭐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또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되게 그때 가져왔던 그 존스 홉킨스에서 왔던 비디오 중에 되게 내가 좀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복도에서 잘 못 걸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좀 걷는 게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환자 동의하에 이렇게 좀 모험적인 어떤 시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 보더라고. 그래서 뇌의 두개골을 어느 정도 절단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이제 전기로 된 패치 같은 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연결을 한 거죠. 뇌 일정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걔를 이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허리춤에 배터리를 딱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글루타메이트도 그렇고 그 내부의 그 뉴런들의 통신은 이제 이온들 뭐 소디움이나 포타시움 같은 이런 이온들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 이게 전기 신호도 가고 이렇게 주죠. 아무래도 여기서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이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잘 못 걷는 거예요. 갈 때는 이렇게 막 쩔뚝쩔뚝 잘 못 걷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허리에 스위치를 탁 키니까 갑자기 되게 잘 걸어요. 그러다가 전기를 끄니까 갑자기 잘 못 걷는 거지.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뭐 이제 연구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숭이가 있죠, 그죠?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 뇌에 똑같이 이제 어떤 뭐 정기적인 어떤 패치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전선을 꽂지는 않았겠죠. 그럼 막 손상되면 안 되니까 살짝 위에 올리는 정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뭘 보냐면은 미국에서 일본에 있는 그 비디오를 보는데 카메라를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거기 로봇팔이 있어요. 로봇팔이 있는데 원숭이는 미국에 있죠. 근데 원숭이가 그 비디오를 보고 바나나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기적 신호가 뭔가 팔을 움직여서 바나나를 먹는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이 비디오 안에 있는 로봇팔이 움직여서 바나나를 집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로 연구했던 건 이제 히포캠퍼스 스트레이텀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기억하고 학습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이텀이라는 부분은 우리 뭐 모터라 그러는데 뭐 심장이 뛰는 거 있죠, 그죠? 주기적으로 뛰는 거. 그다음에 눈을 깜빡이거나 아니면은 뭐 팔을 뭐 움직이거나 뭐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움직임에 의한 학습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칠 때 처음에 테니스 칠 줄 모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면은 뭐 테니스를 점점 잘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억에 의한 학습이라기보다는 몸이 배우는 건데 어떤 그런 학습하고 이 스트레이덤이라는 부분이 관계가 있습니다. 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외부 뇌 말고 이게 뇌 쪽에 보면은 짝 이렇게 좀 하나 더 구조체가 하나 있거든 안쪽에. 그 안쪽에서 요 부분에 보통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뇌도 워낙 부분이 많고 아마 이 전체 시스템을 베이젤 강글리아라 그러던가 아무튼 이름도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외우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의대 쪽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스트레이덤 부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꺼풀이 잘 안 감긴다든가 심장이 잘 안 뛴다든가 아니면은 팔을 잘 못 움직인다든가 이제 뭐 테니스를 계속 연습하는데 계속 연습해도 안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를 이게 스트레이덤이 손상된 사람은 자전거를 못 타면은 아무리 자전거를 계속 타려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얘가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이 스트레이덤이 손상된 사람은 결정을 못 내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고 결국에는 리워드 시스템, 보상 시스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을 때 뭔가 기뻐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보상하고 이제 뭐 움직임, 그다음 액션 플래닝. 내가 이렇게 움직일까 저렇게 움직일까. 결국엔 그게 이제 디시전 메이킹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요걸 어떻게 보통 알아내냐면은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더라. 그래서 스트레이덤이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글로는 뭐 한글이 아니죠. 중국 한자로 선조체 이것도 중국 한자로 뭐 해마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잘 안 쓸걸요. 아마 이게 연구도 그렇고 교과서도 다 그렇게
중국말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히포캠퍼스 트레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learning 그러니까 학습하고 기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중에서도 장기 기억, 길게 가는 기억 있죠, 그죠? 장기 기억하고 학습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이 학습이 뭐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시험 100점 받았다 뭐 이런 학습이 아니라 이 학습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이 뭐냐면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결과물이라 그래요. 자, 일단 이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플라스티시티를 알려면 이 두 단어를 이것도 공학적인 용어 같은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 뭐냐면 일래스틱하고 하나는 플라스틱. 자,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일라스틱은 이렇게 힘을 딱 가했을 때 이렇게 밴딩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그걸 일라스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무줄처럼 이렇게 굽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일라스틱이라 그러고 플라스틱은 뭐냐면 힘을 가했을 때 얘가 이렇게 굽은 다음에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플라스틱 그 뭐 장난감 같은 거 많은 플라스틱 그게 왜 플라스틱이냐면은 원래 그게 이제 그 석유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유로 만드는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고분자 복합체, 석유에서 뽑아낸 고분자 복합체로 딱 굳히고 나면은 그 변한 상태에서 이제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한국말로는 또 가소성이라고 했더라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게 가소성 뭐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냅틱이 뭐냐면 시냅시스가 어떤 뉴런들 간의 연결고리예요. 뉴런들 간의 연결고리.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죠, 그죠? 그럼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뭐냐면은 이 연결고리가 뭐 신호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호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학습과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 시냅시스가 있는 요 신경 전달 연결고리에서 서로 전달하는 신호의 강도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뜨거운 걸 만지거나 차가운 거를 만져서 어우 추워 이렇게 되면은 이 신호가 이제 100씩 주는 게 평상시 상태라 그러면은 200이 되든가 뭐 예를 들어서 50이 되든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호 강도가 강해지기도 하고 이 시냅틱에서 이제 강도가 다시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일라스틱처럼 강도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제 팔 만졌는데 오 차가워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난 똑같다.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학습이 아닌 거지. 자, 근데 이제 학습은 뭐냐면은 내가 얘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차갑네. 차갑네 하면은 자, 내가 얘를 인식하는 시냅틱 네트워크가 만지기도 전에 이미 이제 100씩 주다가 이거를 100 주니까 만지니까 50이 되겠죠. 또 100 받아요. 근데 이제 딱 만지니까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지기도 전에 딱 보면은 내 뇌에 이제 뭐 몸으로 연결된 이 촉감에서 뇌로 연결된 이 신경 네트워크가 이거는 이제 이미 50으로 만지기도 전에 이제 그 전달하는 신호의 강도의 세기가 이미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원래는 100이라는 신호를 100 이렇게 신호를 줬었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만졌을 때 50, 만졌을 때 50. 그 다음에는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50을 받는 거예요. 내부의 이 신경망의 시냅틱, 그 시냅시스 연결된 그 각각의 그 노드들이 전달하는 양이 바뀌었죠, 그죠? 이 바뀐 상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메모리라고 하고 자 원래 100으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있었죠, 그죠? 그거를 어떤 우리가 반복적인 뭐 행동이나 자극을 통해서 100, 50, 50씩 주는 네트워크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내부의 그 뉴런 신경 내부의 화학 물질 구성이나 어떤 이런 시냅시스 연결고리에서의 조성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영구히 이제 10, 50, 50으로 바뀌어 버려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죠? 이렇게 신경망을 원래 반응하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꾸고 걔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learning,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학습과 기억은 따로 떼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연관된 게 이제 그 long term depression하고
long-term potentiation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뭐 요거랑 이제 뉴런의 구조랑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learning, synaptic plasticity 그러니까 이제 신경 네트워크가 반응하는 거를 바꾸는 거. 그게 좀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 기본적으로 계속 뇌에 있는 이 신경들의 네트워크가 100 이런 식으로 뭐 100씩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신경망에 전달하는 그 네트워크의 전달 세기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육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뭐 몸짱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뇌 신경망들의 연결되는 강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제 뭐 공부 뭐 이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바꾸는 작업이 공부 생물학적인 공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LTP, LTD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내가 사실 그때 같이 일하던 PI하고 같은 방에 있던 이제 다른 연구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그 재밌었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기억과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단기 그 신경세포 레벨에서의 이제 뭐 학습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보상 메커니즘 같은 거 이것도 재밌어요. 보상 메커니즘도 재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 효율을 높이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뭐 이제 생물학적인 바탕으로 그냥 뭐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바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잘하는가 뭐 이런 거부터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